먼저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넓은 도로를 건널 때는 차들이 너무 빨리 오고 차들이 많아서 조금 건널 때 불편했어요. 횡단보도가 없는데 차들이 빨리 달려서. 저는 몇 년 전에 큰아들이 학교를 이제 마치고 오다가 교통사고가 났었어요. 처음에 이제 그 전화를 받았을 때 제일 먼저 죽으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 눈물이 나올 것 같은데. 죽으면 어떡하지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남편을 찾게 되고, 이제 5m를 이제 이렇게 5m가 이제 애 몸이 5m 정도 날랐거든요. 부산 동아대학병원으로 가서 이제 검사를 다시 해보니까 뇌출혈이 일었더라고요. 우리 큰아들이 저렇게 다친 걸 보니까 내 아이는 안 그럴 것이다 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시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경남의 통학로에는 있어야 할 것이 없습니다. 인도도 없고 횡단보도도 없고 신호등이 없습니다. 반면 없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보행을 방해하는 전신주와 맨홀이 있고 아무렇게나 버려놓은 쓰레기 봉투와 앞에서 담배 연기를 날리며 걸어가는 어른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오늘도 인도가 없어서 도로로 주차된 차들과 쌩쌩 달리는 차 사이를 고개하듯이 이리저리 피해가며 학교를 오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차에 친다는 생각은 하고 싶지도 않지만 누구도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이번 도정 질문을 준비하는 중에 경남도가 스쿨존 전수조사에 들어간 것을 확인했습니다. 전수조사 결과를 보고 추후 짚어볼 것은 되짚어 보겠습니다. 더불어 스쿨존만 안전하면 된다는 인식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법에 따른 스쿨존의 지정 구역은 보통 학교 주출입구 반경 300m 이내 도로입니다. 도지사님은 아이들의 교통사고가 학교에서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복지연구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전체 아동의 교통사고 중 절반이 넘는 57%가 초등학교 출입문으로부터 400m 떨어진 곳에서 발생하였습니다. 통상적인 스쿨존 범위를 넘어선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스쿨존은 필요시 500m 이내까지 설치할 수 있는 단서가 붙어 있기는 합니다만 통상적인 스쿨존 지정구역을 벗어난 지역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빈번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스쿨존만으로는 아동 교통사고를 줄일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에 저는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를 만들어 집에서 나서서부터 학교 정문까지 스쿨존을 포함한 통학로 지정권을 도지사에게 주어 통학로 전체의 안전을 담보하고자 합니다. 이미 경기도, 전라북도, 경상북도를 비롯한 13개 시도는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를 운영 중입니다. 도표를 참고해 주십시오. 보시면 가장 큰 차이는 정의, 지정 권한, 지정 대상, 지정 범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료 의원님들, 특히 건소위원님들께서 눈여겨봐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또 한 가지, 아이들 등하교 시간 학교 정문 앞은 아이들과 부모 차량, 학원 차량으로 얽혀 혼잡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내 아이의 안전을 위해 차를 태워주러 왔다가 다른 아이의 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의 주차장 설치는 법으로 금지돼 있지만 불법 주정차는 끊이질 않고 노상 주차장도 버젓이 운영 중입니다. 이럴 바에야 특정 구역을 학교 앞 성하차 구역으로 지정해 놓고 그 구역에만 차를 주정차할 수 있도록 허락해 부모와 학원 차량이 아이들을 위협하는 일은 없게 해야 합니다. 이미 2013년도부터 제주를 시작으로 경기 지역에는 어린이 성하차 구역을 만들어 운영 중입니다. 제주 이도초등학교 사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정부가 민식이법 등을 이유로 2022년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있는 모든 주차장을 폐지, 이전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는 겁니다. 서쿨존 내 주차장은 무조건 없애야 한다는 것보다는 아이를 최대한 안전하게 학교 정문 앞까지 태워다 주려는 부모와 학원 차량의 현실적인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을 바꿔서라도 어린이 성하차 구역은 설치해야 하고 경남도도 선제적으로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민식이법처럼 가속 과해자를 벌하는 것보다 애초에 가속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제안하고 싶은 정책은 교통정원화기법이라는 도로 선형 개선 방식입니다. 교통정원화란 교통을 조용하게 한다 또는 진정시킨다는 동일어식 표현입니다. 한쪽 도로 경계성을 확장하거나 반대편 교통섬을 만드는 등으로 도로를 S자 모양으로 만들거나 일부 도로폭을 좁게 하는 차로폭 줄임 등이 있는데 관련 사진들입니다. 이런 도로는 경계석이나 화단 설치 등으로 비용은 적게 들면서 운전자로 하여금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게 해 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줍니다. 국내에서도 경기도, 용인시와 제주시 등이 도입한 데 이어 국토부가 나서 새 도로를 만들거나 기존 도로를 개량할 때는 되도록 교통정원화기법을 적용하도록 설계 기준을 만들어 본격 확산시키겠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도로는 시군 소유라 도로 선형 개선은 경남도의 권한밖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어린이 교통 안전이라는 큰 틀의 계획 수립 시 보다 효율적인 교통기법을 권유하고 반영을 촉구하는 일은 경상남도의 몫이라 할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식이법 시행 이후 경상남도 차원에서 계획하고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강화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현재 천편일률적인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 말고 어린이 성하차 전용구역 설치와 장기적으로는 도로 선형과 폭을 이용한 교통정원화기법이 도입돼야 한다고 보는데 도지사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어린이 통학로라는 개념이 사실상 처음인 만큼 담당 부서가 명확하지 않고 통학로의 범위가 넓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의 교통안전이란 큰 목표를 이루기 위해 서쿨존에 더해 우리 아이들의 집을 나서 학교에 가기까지 전체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도지사가 통학로 중 위험지역 몇 곳을 지정해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도지사님은 의견이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서쿨존 이외 아이들의 통학로 중 아이들과 부모들은 알고 있지만 자치단체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위험한 지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일 필요가 있는데 도지사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넷째, 통학로 안전사업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은 경찰대로, 학부모에는 학부모의대로,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각기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각각 나누어져서는 실질적인 통학로 안전,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자치단체, 학부모회, 경찰, 교육청, 전문가, 아동, 학교가 망라된 협의체를 만들어서 협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협의체를 꾸릴 의향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윤희묵입니다. 존경하는 황재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대책과 함께 어린이 성하차 전용구역 설치, 교통정원화기법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위 민식이법으로 잘 알려져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처벌 및 단속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3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대책과 연계해서 우리 도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인프라 확충과
안전한 교통문화 확산을 위해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도는 올해 교통사고 위험이 높고 현장 여건상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216개소에 대해 11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교통안전 인프라를 개선하고 2022년까지 추가로 필요한 교통 인프라를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민관이 함께 교통안전협의체를 구성해서 도민의 교통안전 문화 인식을 높이고 학생들의 교통안전 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시군별로 민관협의체를 구성해서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필요한 교통안전 인프라에 대해서 현장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고 현장 여건에 맞는 세부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어린이 승하차 전용 구역 설치, 교통정원화 기법 도입은 제반 교통안전 인프라 설치와 함께 현장 여건에 따라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먼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원활한 교통 흐름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원칙적으로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대부분의 학교 앞 도로는 폭이 좁아서 별도의 어린이 승하차 전용구역을 설치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어린이 승하차 전용구역 설치를 위해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권자인 시장군수, 소관기관인 경찰서장과 협의해서 주정차 수요와 현장 여건을 감안해서 설치 여부와 설치 장소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지난해 말에 경찰청에서 발표한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대책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성하차 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별도의 통학버스 성하차 구역 지정이 검토되고 있으므로 이와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내 어린이 보호구역에 교통정원화 기법이 적용된 곳은 1029개소 중에서 331개소고 아직 적용되지 않은 구역은 현장 여건과 효과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가로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어린이 통학로 위험지역 지정과 안전시설 설치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근원적인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현행 법령상 어린이 보호구역과 함께 추가적인 통학로 지정을 위해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조례 제정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직접 발의해서 조례 제정을 추진해 주시고 계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도에서는 시군, 지방경찰청, 교육청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교통안전협의체를 통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어린이 통학로 중 위험지역에 대한 지정과 교통안전시설 설치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예산이 조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관련 예산 확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어린이 보호구역 외 어린이 통학로 중 위험도가 높은 지점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올해 3월부터 전체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등 제반 교통사고 위험 요인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와 연계해서 어린이 보호구역 외에 있는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위험 요인도 병행해서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장 실태조사에는 반드시 학부모, 지역 주민 등 현장을 잘 아는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해야 현장에 맞는 대응책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아이들과 함께 등하교를 하며 직접 발로 뛰면서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경찰서, 교육지원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녹색어머니의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등의 민관이 함께 참여해서 전문가 검토를 거쳐서 세부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학로 안전을 위한 민관 협의체 운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2016년 5월에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고 교통안전관계기관의 지속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서 교통안전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협의회는 우리 도와 지방경찰청, 교육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녹색어머니회 등 15개 기관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실무회의에서는 기관별 교통안전대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정보 교류와 기관 간 협업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통학로 안전과 관련해서 현장의 의견을 보다 더 세밀하게 듣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존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단체와 함께 학부모단체, 민간단체, 주민자치 조직 등의 참여도 확대해서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한 민간협업이 될 수 있도록 확대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도내 12개 시군에서 교통안전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시군에 따라서는 유관기관이나 학부모단체,
주민자치조직 등의 참여가 부족한 실정이므로 시군도 민간 협의이 될 수 있도록 확대 개편하고 구성되지 않은 시군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구성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도시교통국장입니다. 네. 국장님,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제가 추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어쩌면 조금 더 이 가고자 하는 제가 제안하는 방향에 대해서 참고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도정 질문 시작할 때 영상 보셨죠? 예. 국장님의 느낌은 어떻습니까?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첫 번째 느낌은 잘해야 되겠다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저 영상을 통해서 우리 시군의 실태 조사할 때 공무원이나 학부모들이 좀 보시면 참 참고가 되겠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도 보면 거기에 대한 필요성이나 인식을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국장님, 동영상에서 딱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은요. 아이들의 눈높이로 바라보았다는 거.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현장의 모습을 담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늘 말하는 것이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어린아이와 어른의 키가 다르듯이 눈높이는 다릅니다. 그러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반드시 아이들 눈높이에 맞지 않는 어른의 시각의 정책은 아이들에게 사각지대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꼭 유념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답변서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통학로 안전에 대해서 조금 적극성이 좀 결여되어 있지 않을까. 답변은 충분히 만족합니다만은 왠지 적극성이 조금은 부족하다는 생각을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의무인 스쿨 좀 보호에다가 살짝 통학로 안전을 살짝 얹은 것 듯한 느낌도 조금 들어가는데요. 실무협의체 있잖아요. 교통안전협의체에는 대상이 주로 어느 분들이 아까 답변을 하실 때 어느 분들이 들어가셨다고 그랬죠? 제가 유관기관이 들어가고요. 또 관련된 소관기관 들어가고 녹색 어머니회, 그다음 운송종사자협회, 그다음 도로교통안전공단, 경찰서 이렇게 교육지원청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대상들이 보면 왠지 모르게 이 아동이 중심이 되어 있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협의체는 이게 우리 아동의 교통안전에 대해서는 아동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대상이 총망라되어 있고 협의의 구조가 아동이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성인 위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이런 협의체가 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 국장님께서 통영시와 마산 합포구에서 함께했던 통학로 개선 사업에 따른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에서 만든 그린로드 대장정이라는 보고서 혹시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이 보고서가 상당히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죠? 예. 이 보고서 자체만 보더라도 통학로 실무협의체는 이러한 정말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과 같은 민간단체의 이 자문들, 이런 분들이 자문으로 좀 들어가야 된다. 물론 유관기관이나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협의체 구성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정말 경남도보다도 먼저 앞서서 조사를 했고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그런 민간단체들이 좀 더 많은 분들이 들어가셔서 아동의 그런 아동 통학에 대해서 그다음에 아동 안전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협의체를 조금 더 스펙트럼을 넓혀야 된다는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국장님? 적극 동의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는 일반적인 교통안전 중심이었는데 의원님께서 어린이 보호구역을 말씀하셨지만 실제 보호가 필요한 분야가 노인 보호구역도 있고 장애인 보호구역도 있습니다. 이 각 분야에 대한 정책 수혜자들이 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게끔 실태 조사부터 세부적인 시설 설치까지 동시에 참여할 수 있게끔 저희가 확대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추가 질문을 계속 할 필요는 없는데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요. 아이들이 집에서부터 학교까지 갈 때요. 그 통학로에 대해서 안전한 등교에 대해서 필드에 가보지 않고 현장에 가보지 않고 스쿨존이 어떻다
안전한 통학로는 어떨까 말할 수 있는 그런 눈높이가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드나 또는 현장 전문가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과 얘기를 좀 하셔서 좀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그런 그거를 정책에 반영해 줄 수 있기를 꼭 당부드립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번 실태 조사는 현장 중심으로 하나하나 챙겨가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셔도 고맙습니다. 됩니다. 네.